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챔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도 11월 양봉관리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달은요 입동이란 절기가 들어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입동은 이제 겨울이 왔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겨울이라는 신호가 왔지만은 우리 체감적으로는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미 땅속에서는 나무 뿌리에 물을 공급하지 않는 달이 바로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11월 달이 되면은 가을 거지를 하고 겨울 준비를 다 하죠. 따라서 우리 양봉인들도 어떠한 것들을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리사양과 식량보충이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정리사양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양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즉 설탕물을 사양기에 넣어주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물론 남쪽이나 저 제주도 지방은 아직까지 온도가 되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리사양이라고 해서 그런 설탕물을 주는 시기가 아니라 식량을 보충하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량 점검을 하시면서 식량이 부족한 본군들은 미리 준비해 두신 저밀 소비를 교체를 해주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너무 늦으면은요 벌들이 서서히 봉구 형성이 되기 때문에 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영상 온도에 지금 있을 경우에 식량 소비를 교체해 주셔야지 교체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그때는 벌이 많이 붙어 있어서 벌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붙어 있는 벌들을 덜어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강제로 벌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벌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날개가 손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특히 11월 달에는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뜻한 낮에는 식량을 많이 먹어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넉넉하게 보충해 주셔야 된다. 자, 내부나 외부 보온재를 철거하는 즉 해제를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9월달과 10월달에 우리가 육아 보온을 위해서 보온물을 많이 우리가 해놓았었는데 이제 11월달 되면은 거의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산란을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온물을 그대로 두시게 되면은 계속 안에서 육아가 되기 때문에 벌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벌의 노동을 시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보온물을 해제를 함으로써 춥게 해줘야만이 벌들이 이제는 겨울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보온물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온물을 해제를 해 주실 때요 양쪽 벌통 사이드에 우리가 끼워 놓은 보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온판, 나무 보온판이라든지 은박지 보온판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개포 위에 있는 우리 보온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벌통 밖에 우리가 그 보온재를 2겹, 3겹 많이 얹어서 우리가 보온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걷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물 해제 요걸 해줘서 춥게 관리를 해야지 산란을 하지 않고 저기도 자꾸 봉구가 형성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11월 달은요 겨울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흩어져 있다가 밤이 되면은 봉구가 형성됐다가 풀어졌다가 모였다가 풀어졌다가 모였다 하는 그렇게 반복되는 계절이 바로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든 춥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춥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보온을 해줬던 보온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해제라는 것은 바로 월동 포장 직전까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12월 초가 될 것입니다. 12월이 되면은 이제 영하로 내려갔다가 또 영상이 됐다가 영하로 내려갔다가 영상이 됐다가 이렇게 또 반복이 되죠. 내일 하루 영하 4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오늘 바로 덮어주면 안 됩니다. 이 영하라는 온도는 밤 온도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낮 온도를 기준하는 겁니다. 낮의 온도가 영하 4도, 영하 5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내일은 또 영상을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또 영화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그때도 그대로 그냥 포장하지 말고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봉구 형성이 추우면 추울수록 점점 자꾸 봉구 형성이 됩니다. 봉구 형성이 완전 되고 나서 월동 포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되기 전에 너무 여러분들 부지런해서요 11월 달에 만약에 월동 포장을 하게 되면은 봉구 형성이 되지 않고 계속 흩어져서 신장만 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봉구 형성될 때까지 그냥 두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12월 초가 아니면 12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자, 축소를 해 주셔야 된다. 축소는 지금 12월 달에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2월 달에 또 포장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마찬가지로 일부 소비에 벌이 조금씩 붙어 있는 것을 벌을 털고 하려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온도가 이 정도 될 때 축소를 해 주시니 좋습니다. 왜? 벌 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아주 강하게 해줘서 월동을 잘 놔야 되는데 축소를 해줘서 강하게 해주셔야지 벌이 많이 이렇게 잘 붙어서 있어야지 보온이 잘 돼서 식량도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를 잘 해주셔서 비소비들은 빼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여기 포장 전에 지금 이 시기에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3매 이하 즉 봉군이 약한 봉군들은 우리가 합봉을 많이 하죠. 그래서 3매 이하는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합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요 3매 이하는 월동을 들어가게 되면 겨울은 지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온이 안 되니까 부실하게 월동을 지나게 되고요. 또 이 벌이 내년 봄에 이 3매 이하 벌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죠. 3매는 2매가 될 것이고 2매는 1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봄벌을 육아하는 그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하는 합봉을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봉을 해주실 때는요 만약 2매다 그러면은 3매 4매로 강군으로 이렇게 합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합봉 시기도 지금 해줘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또 안 되겠죠. 자, 합봉을 하려 그러니까 특히 금년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합봉을 하려 그러니까 아깝습니다. 왜? 한 통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니까 또 여왕벌 한 마리 없어야 됩니다. 이 또 여왕벌 한 마리 희생돼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합봉을 해주는 게 더 빠르고요. 원래 한 통이 줄어들지만은 이 합봉을 시키게 되면은 강군이 돼서 내년에 10통, 20통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착봉 상태에 연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합봉하다 보면 한 통이 줄어드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바로 일상이군으로 우리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벌통도 두께도 부실하고 그리고 월동 보온재도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동사할 우리가 있다 해서 합봉하는 저 일상 2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여왕벌을 보존하고 여왕벌을 살리는 차원에서 일상 2군으로 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무게를 두겠습니다. 자, 일상 2군으로 해가지고 월동을 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 우리가 벌을 이제 통을 하다 보면은 다 똑같지는 않죠. 만약에 여왕벌이 망실이 되거나 또 여왕벌이 산란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봉군들을 일상 2군을 해뒀던 이 여왕벌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2군을 지금 권해드리는데 이 봉군을 내년 봄에 두 군을 잘 살려서 나누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망실된 그런 봉군에다가 여왕벌을 활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일상 2군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동을 전후해서 우리는 이제 질병 구제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신장도 잘 했고 벌들도 잘 이제 보존을 많이 했고 잘 했는데 질병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질병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계절인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병 구제를 마무리 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11월 달에도 하시고요. 11월 말, 또 한 달 후에 또 12월 말, 또 한 달 후에 1월 말, 이렇게 해서 동절기에도 얼마든지 약계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문으로 질병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옥살산을 이용을 해서 훈증을 하는 방법인데, 이 옥살산은요, 우리가 친환경 약재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 협회 당국에서도 이제는 농약 성분이 있는 그런 구제 약보다는 친환경 약으로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옥살산을 가지고 우리가 흘림 방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문으로 훈증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껑을 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고열로서 하다가 보니까 옥살산의 그 약효가 훨씬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증기를 활용을 해서 겨울철에도 우리가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비근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약을 한다, 11월 달에 지금 한다고 보면은, 우리 약재를 했을 경우에 진드기가 벌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이 떨어진 진드기가 다시 벌통 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또 벌들이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낮에 출입을 합니다. 왔다 갔다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출입을 할 때 벌의 몸에 붙어서 다시 벌 소비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12월 달에 1월 달에 이걸 하게 되면은 바닥으로 떨어졌던 진드기는 다시 올라오지 못해서 완벽하게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벌들이 출입을 하는 벌들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패하시는 우리 봉우들이 많은데요. 자, 보온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진드기 때문에 거의 실패합니다. 벌이 늘어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드기가 있게 되면요, 월동 들어갈 때는 벌을 아주 강하게 착봉을 해서 잘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1월달에 내가 때 1월달에 만약에 벌통을 열어보면요, 벌통 내부에는 벌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체험하신 우리 봉들이 많습니다. 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다면 벌통 내부에 시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벌통 소문 앞에 죽어 있는 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식량이 없어서 그러나 보니까 식량도 그렇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벌만 사라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질병입니다. 진드기라든지 노제마병이라든지 이렇게 심하게 감염이 되게 되면은 벌들이 견디지 못해서 전부 다 밖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처리를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겨울 채비 잘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벌처럼 성실하게,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영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